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혜택 원장님과 함께 암을 이기는 몸 만들기 시리즈 2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혜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가 암을 이기는 몸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특히 방사선 치료 중에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치료라고 강조드렸었죠. 이미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할 때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치료든 꾸준히 잘 챙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먹는 약도 그렇고 주사 치료도 그렇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것들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발생하고 중단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죠. 고압산소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좁은 캡슐 안에 들어가서 30분 이상 누워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또 무엇보다 고압 환경이 귀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한 환자분께서 그 귀에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건너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분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물론 그 치료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불편한 증상보다 크다면 당연히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 테고요. 근데 문제는 치료받는 당사자인 환자 자신이 그 치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불편감이라도 생기면 참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의 효과나 구체적인 긍정 반응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압산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전에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뭘까요, 원장님?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가 고압산소 치료니까 저산소 환경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조직 내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저산소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죠. 자, 혈액 내 산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결합형 산소와 용해형 산소입니다. 결합형 산소는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형태로 혈중에 있는 산소의 97에서 99% 정도를 차지합니다. 용해형 산소는 혈장에 직접 녹아있는 산소로 의미하고요. 1 내지 3%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합형 산소는 운반 수단의 과정에서 생기는 형태일 뿐이고 혈장으로 산소가 해리돼서 용해형 형태가 되어야만 조직과 세포로 산소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산소 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의 의미는 용해형 산소의 비율을 늘리는 것일 테고, 자,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 역시 용해형 산소의 비율을 높이고자 함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들은 모세혈관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되죠.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데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역시 세포 재생이 활발한 조직이라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표적 치료제 중에 신생혈관 형성을 차단하는 제제들은 모세혈관의 유지 복구 능력을 파괴시키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그 조사 부위에 모세혈관의 섬유화와 협착이나 혈류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요. 자, 이런 이유들로 조직과 세포의 저산소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용해형 산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할 때 가압의 정도 그리고 지속시간 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기준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을 했을 때 늘어나는 용해형 산소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셔서 가압 없이 100% 산소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용해형 산소의 양이 대략 6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5기압으로 가압을 했을 때는 용해형 산소의 양이 10배 정도로 늘어나고요. 가압 없이 100% 산소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용해형 산소의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가압 형태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겠네요. 그렇죠. 3기압 정도의 환경에서 용해형 산소가 한 20배 이상 늘어나게 만든다면 더욱더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압 산소 치료는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행하는 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이염이라든가 부비동 그리고 기용 등으로 인해서 높은 압력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라면 힘들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가압과 시행 시간을 정해서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오랜 시간 그리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표준 치료와 병행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웃 일본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일부 암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짚어주신 것처럼 반드시 높은 기압으로 가압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행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귀나 코의 문제로 고압산소 치료를 포기하신 환자분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